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라이프 밸런스 플래닝의 위대한 여정, 그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시간을 통해 개인의 전인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할 최상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인 신체의 건강, 그 에너지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인 감성, 그리고 그 그릇을 진실하고 고귀하게 빚어내는 인성이었죠. 오늘은 이 단단한 기반 위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문성과 지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 번째 기둥, 지성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성은 단순히 시험 점수나 IQ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며, 그 지식이 단순한 알면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튼튼한 신체, 성숙한 감성, 굳건한 인성을 갖추었다 해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구현해내는 도구이자 기술입니다. 오늘은 A락 테크닉을 통해 사명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는 지성 비전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성, 즉 배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한적 신념들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안 돼. 우리 집은 대대로 머리가 안 좋아. 이제 와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원래 집중력이 약해서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무한한 지적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물리적으로 생성되고 강화됩니다. 내 나이에 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뇌는 평생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은 우리가 마주한 지적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제한적 신념은 사실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지성을 갈고 닦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은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IQ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오랑우탄과 몇 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듣는 사람마다 모두 말도 안 된다며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그리고 이름과 연도를 외우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저는 낮은 IQ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낮은 IQ를 탓하기보다는 저희 시선을 돌려 제게 있는 다른 지능을 사용하면서부터 저의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성찰 능력이 조금 더 있었고 인간 친화 능력과 예술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책과 비폭력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을 성찰했고 그 통찰을 글로 기록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배운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플래너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움과 통찰과 플래너를 나누며 저와 비슷한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IQ나 학습 능력이 마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그 학생에게 미래가 없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분명 큰 지적 능력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능에는 IQ만 있을까요?
다중지능 이론을 창안한 미국 전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교수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은 언어, 논리수학, 음악, 신체 운동, 공간,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 친화 등 다양한 지능을 각기 다른 비율과 조합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 성공한 사람 중에 많이 있으며 난독증으로 고생한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능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없는 추리력이나 계산력 같은 능력이 아닌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지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 그 과거가 지금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둔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과거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 인생이 평생 무시당해야 한다거나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언어와 행동의 패턴, 선택과 결과, 관계와 감정까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나 환경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능력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지적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은 환경이나 계절이나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짐런의 말처럼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잣대나 생각을 모두 바꾸는 것은 많은 경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의 상황을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신 참 정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낡고 거짓된 신념을 깨고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확신을 선포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지능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나의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노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긍정 학원으로 그 제한적 신념을 극복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이제 와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제한적 신념을 갖고 계셨다면 나의 뇌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처럼 배움을 통해 매일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젊어진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바꿔보세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라는 거짓된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배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진실된 믿음을 키워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지금 지성에 대해 여러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부정적인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MNP 미라클 플래닝 프로그램 참여자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강의 안에서 자신의 제한적 신념을 찾아보세요.
다 쓰셨나요? 이제는 당신이 발전하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발목을 붙잡았던 제한적 신념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집을 시간입니다. 각각의 제한적 신념을 대체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긍정 학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제한적 신념 옆에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강력한 긍정 학원을 써보세요. MNP 미라클 플래닝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제가 드린 자료의 긍정 학원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확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어떤 지혜를 갖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그릴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명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나 바램이나 필요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어떤 핵심 가치가 필요한가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세요. 먼저 지성 영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핵심 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평생학습, 비판적 사고, 개방성, 지혜, 창의성, 분별력, 지적 겸손, 적용, 통찰력. 호기심은 모든 배움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입니다. 세상을 탐구하고 왜? 라고 질문하게 만들어 지적 성장을 이끕니다. 사회 현상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거나 전문 서적을 읽으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으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접했을 때 대중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출처를 검증하며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려하려는 자세입니다. 나의 견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며 그 논리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지식들을 새롭게 연결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법을 조합하여 자신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본질을 깨뜨려 보고 무엇이 중요하고 올바른지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달콤한 투자 제안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 겸손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토론 중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제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적용은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실제 삶의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기법에 대한 책을 읽고 실제로 자신의 하루 일과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현상의 표면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패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근본 원인이 자신의 특정 습관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지성 영역의 핵심 가치를 찾아 노트에 적어보세요. MNP 미라클 플래닝 프로그램 참여자들께서는 강의 안에 있는 핵심 가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지성 영역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지혜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교과 과정에 따라 주어진 공부를 하지만 졸업과 함께 우리는 평생 교육이라는 새로운 배움의 장에 더 깊은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수동적 학습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능동적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맡은 직무를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과 함께 우리의 지성은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은 우리가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우리의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혼탁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는 데도,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도 모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지성은 우리 스스로를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 속에 가두거나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고 밝고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게 한데도 필요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지성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에도 우리의 지성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Think, become things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디자인한 것들을 삶 속에서 현실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당신이 가장 이상적인 지적 성숙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사명 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당신을 찾아오나요? 당신은 10년 뒤 어떤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나요? 당신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있나요? 가장 이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비전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자기 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 사람들을 돕고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다음 세대에게 평생 성장의 모델이 된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매력적인 비전문을 만들어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가슴 뛰는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게 할 강력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등록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교수님이나 슈퍼바이저가 끊임없이 저의 성적을 저울질해주고 사회적 압박을 주어야 겨우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을 때 저는 어느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두 달 또는 1, 2년 하다가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여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변화의 이야기를 강의에 담아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사명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는 것을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태되는 모습이 저에게, 그리고 결국은 저의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몸서리칠 만큼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 선언문을 보며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지식과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가? 이 배움이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어떻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가? 만약 지금처럼 배우지 않고 현상만 유지한다면 5년 뒤 나의 역량력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지적 성장이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당신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 대신 배움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지성인이 될 것입니다. 목적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지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나의 전문성을 통해 사명의 성취도를 높이고 나아가 나의 자녀들에게 배움은 평생의 즐거움이자 힘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 당신에게 크고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Y는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며 아무리 큰 대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달려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추상적인 지성 비전을 현실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똑똑해지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증명하는 측정 가능한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하나의 명확한 비전 또는 목표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매우 분명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관역을 명중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대중화시킨 앤더스 에릭슨은 사실 시간의 양보다 의식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목표, 집중, 피드백, 그리고 개선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실험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운 자신의 비전문을 보면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나의 비전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보이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성공 여부나 진행 사항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럼 이제 스마트 골즈로 목표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아니라 습관, 시간 관리, 몰입 등 자기 개발 관련 핵심 도서를 4권 읽고 각 권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하고 실행 계획 정리하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온라인 강의 1개를 수료한다. 자격증 1개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하루 20분 독서, 40분 강의 청취, 30분 말씀 묵상 등의 예를 들 수 있고요. 비전과 관련된 목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성경적 자기 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지성 비전과 직접 연결된 목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에 할지를 정해 놓으시면 목표를 성취하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하시거나 매 분기별 한 권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목표의 예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황논문 교수님의 몰입 온라인 과정을 100% 수료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한 포트폴리오 1개를 완성한다. 또는 이번 분기 동안 나의 사명과 관련된 고전 3권을 읽고 매주 1회 스터디 그룹에서 토론하며 나의 생각을 정리해 블로그에 글 1편을 발행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안에 비폭력 대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여 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가져올 누가 봐도 명확하게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전략 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집중 모드와 확산 모드를 교차할 때 학습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초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선잠을 자거나 편안히 멍 때리기를 하면서 장기 기억 또는 무의식이 그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읽고 들으면서 입력만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 회상과 반격 반복을 할 때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필기하기, 질문 기록하기, 개념 설명, 셀프 퀴즈 등을 활용해 배운 것을 능동적으로 회상하고 퀴즐렛 같은 앱을 사용해 점진적으로 복습을 하면 기억을 강화시키는 복습을 하면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의 전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맞춤화된 성공 비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5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만의 지성 훈련 전략을 찾아보세요. 목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줄 실천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습관을 만들고 어떤 습관은 버려야 할까요?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할까요? 어떤 도구나 장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동 전략 예시로는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으로 집중 분산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수동적 밑줄 긋기 대신에 백지에 암기한 거 쓰며 능동적으로 회상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SNS 스크롤링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전략으로는 우리의 사명 분야의 핵심 지식이 무엇인지 정리하거나 메타인지 노트 정리법 같은 효율적으로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도구 전략으로는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 K-MOOC 같은 게 되겠죠. 또는 전문 서적, 지식 관리 툴,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지식 관리 툴, 집중력 향상을 돕는 앱, 어플 같은 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전략으로는요. 자신보다 앞서간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기, 함께 성장할 스터디 그룹이나 북클럽에 가입하기, 스마트폰 방해를 차단한 학습 전용 공간 만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전략으로는요, 저녁 드라마 또는 예능 시청 시간 1시간을 집중 학습 시간으로 변경한다. 또는 단순 유흥비 예산을 도서 및 강의 구매비로 재배치한다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설정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요?
현재 당신의 위치에서 목표까지의 갭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당신의 지성을 고양시켜줄 집중과 쉼의 리듬, 감정 관리, 적절한 수면과 운동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추어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MMP 미라클 플래닝 수강자들께서는 강의한 맨 아래의 전략과 전술을 참고해 주세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기하급수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챗GPT 3.5가 출시되면서부터 인공지능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많은 일자리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장악해버린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도래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풀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주는 스마트폰은 우리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조건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아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부하는 작업을 귀찮아합니다. 그저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고 다수가 따르는 상식이라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를 포기한 듯합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복판에서 고독 가운데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생각을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철함과 함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사고와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뿌리 내린 지혜를 좇을 때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고 질서가 잡혀야 세상의 현란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핵심 가치와 사명에 집중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는 모든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라며 우리에게 수동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우리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는 훈련을 하며 지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도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지적 성장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이라는 영역에서 에이락 테크닉을 통해 우리의 확신, 비전, 목적, 목표,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성 영역의 에이락 예시문을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뇌는 평생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 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꾸준히 학습하며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나는 비폭력 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영감을 준다라는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비전에 대한 목적은 나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며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힘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비전의 목표는 앞으로 2년 안에 비폭력 대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10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으로 나의 전문성을 입증한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서는요, 매일 아침 포모도로 2회를 집중학습 시간으로 확보하고 주말에는 배운 내용을 능동적 회상 방식으로 복습한다. 또한 그로브 게임을 사용해 아이들의 갈등 해결을 돕고 가정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의 전인적 성숙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기둥이 모두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신체라는 튼튼한 그릇 위에 성숙한 감성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채웠고 진정성 있는 인성으로 그 그릇을 고귀하게 빚었으며 오늘 빛나는 지성으로 그 그릇을 가치 있게 채웠습니다. 이 단단하고 꽉 찬 그릇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 섹션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의 기준이 되는 영성에 대해 탐험할 것입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미래를 장악한다. 오늘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지성이 날마다 성장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